안녕하세요. 일산 사과나무 치과병원 이진주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브라켓을 정복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었는데요. 오늘은 와이어를 정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와이어가 무엇인지와 각 분류에 따른 와이어의 종류와 특징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Q&A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와이어란 브라켓에 연결하는 철사를 이야기합니다. 브라켓은 치아를 움직이는 손잡이 역할만 해줄 뿐이고 실제로 치아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와이어에서 발현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와이어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재질에 따른 분류입니다. 대표적으로 나이타이, SS, TMA 와이어가 있는데요. 교정 와이어의 3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타이 SS 와이어는 정말 매일매일 사용하는 와이어입니다. 먼저 나이타이 와이어는 니켈 티타늄 와이어로 탄성이 좋아서 굉장히 유연하고 복원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형상기억합금이라는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철사가 원래 모양을 기억해서 계속해서 원래 모양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는 와이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정 초기 단계에서 삐뚤빼뚤한 치아를 가지런하게 배열할 때 사용됩니다. 처음에 와이어가 들어갈 때는 삐뚤한 치아에 맞게 철사가 찌그러지면서 들어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가지런했던 철사 모양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치아도 그에 맞춰서 가지런하게 배열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형상기억합금의 성질은 열을 가하면 그 성질을 잃어버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커퍼 나이타이는 기존 나이타이 와이어에서 구리 성분이 추가된 열 형상기억합금인데요. 일반 나이타이보다 더 유연하고 구강 내 온도에서 원래 아치 모양으로 되돌아오는 성질이 있습니다. 교정 초기 단계에서 일반 나이타이 와이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치아 배열 속도가 더 빠르고 환자가 통증을 덜 느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고가이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S 와이어입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의 약자이고요. 치과뿐만이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재료입니다. 강도가 좋고 마찰 저항이 적기 때문에 나이타이 와이어로 먼저 치아를 배열을 해준 후에 발치 공간을 닫을 때 이 SS 와이어를 사용합니다. 성형성이 좋아서 밑에 사진처럼 철사에 구부림을 줘서 미세 조정을 하거나 중심선을 맞추는 등의 피니싱 단계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TMA 와이어입니다. 베타 티타늄 혹은 티타늄 몰리브덴 알로이 와이어의 약자인데 나이타이 와이어와 SS 와이어의 중간 성질을 갖고 있는 와이어입니다. SS 와이어보다 약 2배 정도 탄성이 좋아서 변형이 덜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성형성이 매우 좋아서 교정 마무리 단계에서 철사에 구부림을 줘서 미세 조정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또한 구치부의 폭경을 확장시키는 장치인 프리시전 TPA를 만들 때도 이용합니다. 다음은 단면에 따른 분류입니다. 와이어의 단면을 따라 원형인 라운드 와이어와 직사각형인 렉트 와이어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정사각형인 스퀘어 와이어도 있지만 아주 흔하게 쓰이지는 않아서 이 두 개 종류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운드 와이어는 단면이 원형인 가는 굵기의 철사입니다. 사이즈 단위는 인치이고요.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의 라운드 와이어가 있습니다. 주로 장치 부착 후에 첫 와이어로는 나이타이 014를 루틴하게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 크라우딩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그 아래 사이즈를 넣기도 합니다. 렉트 와이어는 단면이 직사각형인 와이어를 말하고요. 직사각형을 뜻하는 렉탱귤러를 줄여서 렉트 와이어라고 부릅니다. 렉트 와이어는 라운드 와이어보다는 훨씬 두꺼운 굵기이고 와이어의 세로, 가로의 인치에 따라 사이즈가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162 와이어는 세로가 0.016인치, 가로가 0.02인치인 와이어를 말하고 162 와이어부터 2125 와이어까지 다양한 굵기의 렉트 와이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 와이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버스 커브 와이어는 아주 흔하게 사용하는 와이어인데요. 일반적인 아치 모양이 아니라 이름 그대로 커브가 부여되어 있는 와이어입니다. 나이타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성품으로 커브가 있는 형태로 제작이 되고 SS 와이어 같은 경우는 원장님들께서 직접 와이어에 커브를 부여하셔서 사용을 합니다.
이 리버스 와이어는 커브 오브 스피가 과도한 경우에 사용하는데요. 선생님들 스피만곡 많이 들어보셨죠? 이 스피만곡이 커브 오브 스피이고 우측 사진처럼 측면에서 봤을 때의 교합 평면을 이야기합니다. 이 커브 오브 스피가 과도한 경우에는 딥바잇이 되는데요. 이때 우측 사진처럼 교합 평면과 반대되는 모양의 리버스 와이어를 넣어주면 전치는 플레어링, 이렇게 뻗어지게 되고요. 구치부 같은 경우는 익스트루전, 정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도한 커브 오브 스피가 개선이 됩니다. 리버스 와이어를 넣어보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이 리버스 와이어를 넣을 때에는 환자의 입술은 눌리고 구치부 잇몸은 찔리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슬롯에 와이어를 넣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꼭 환자의 입술이 눌리지 않는지, 잇몸이 찔리지 않는지 주의하시면서 와이어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링걸 와이어입니다. 설치 교정용 와이어고요. 설치 교정은 치아 안쪽에 브라켓을 붙여서 교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미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와이어도 치아 안쪽 모양에 맞춰서 제작을 하게 되고요. 일반용 와이어보다 사이즈나 폭경이 훨씬 작고 모양도 다릅니다. 3번부터 3번까지는 완만한 아치 모양이고 소구지부터는 꺾이면서 폭경이 좁아집니다. 여러 사이즈의 기성용 와이어가 있지만 환자마다 아치 쉐입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MTA 와이어입니다. 지난 시간에 MTA 장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MTA 교정을 할 때에는 전용 MTA 와이어를 사용하는데요. 아치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돌돌 말려있는 롤 형태이기 때문에 적당한 길이로 커팅해서 사용합니다. MTA 장치 자체가 굉장히 작은 사이즈이고 라이트 폴스라고 해서 적은 힘을 가하는 교정이다 보니 라운드 와이어만 있습니다. 다음은 투스 컬러 코티드 와이어입니다. 말 그대로 치아 색상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 와이어인데요. 치아 색상이다 보니 보다 심미적입니다. 하지만 일반 와이어보다 고가이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사실 교정하는 티가 완전히 안 날 수는 없기 때문에 심미적인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환자분들께는 설치 교정을 더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포스티드 와이어인데요. SS 와이어에 훅이 고정되어 나오는 기성 와이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치 공간을 닫을 때 SS 와이어 상에서 크림퍼블 훅이라고 하는 이 훅을 이번 디스탈에 찝어서 와이어에 훅을 연결하는데요. 이 와이어를 사용하면 따로 훅을 찝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마다 치아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치아 간격에 맞는 훅 위치 선택이 필요합니다. 포스티드 와이어는 기성 훅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Q&A입니다. 첫 번째 퀘스천입니다. 나이타이 와이어에 히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나이타이 와이어는 형상기억합금이고 열을 가하면 이 성질을 잃어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이타이는 굉장히 유연하고 낭창낭창한 와이어이기 때문에 철사가 튜브에서 빠지기 쉽습니다. 철사가 빠지면 해당 치아에는 교정력이 가해지지 않고 입안에서도 굉장히 찔리고 불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철사가 빠지지 않게 꼭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철사가 빠지지 않게 삐져나온 디스탈 와이어를 확 꺾어주는 행위를 신치라고 합니다. 열 처리를 하지 않으면 나이타이 와이어의 탄성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원래의 형태로 돌아오려고 하기 때문에 철사를 구부리기 위해서 라이터로 열 처리, 히팅을 해서 신치를 해주는 것이에요. 이때 주의할 점은 이렇게 신치를 할 부분만 히팅을 해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히팅한 와이어는 형상기억합금의 성질을 잃게 돼서 교정력을 가할 수 없기 때문에 와이어를 넣어도 교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치할 만큼 튜브에서 삐져나올 약 3-4mm만큼만 히팅을 해주어야 됩니다. 제가 신입 선생님들께도 항상 강조드리는 건데요. 와이어를 넣을 때는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와이어 길이를 잘 맞춰야만 신치할 만큼만 딱 히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와이어 길이를 잘못 맞추면 모든 것이 다 틀어지기 때문에 결국 다시 새 와이어를 넣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퀘스천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치를 도대체 언제 해야 하는 걸까요?
사실 어느 정도의 공통된 규칙은 있지만 병원마다 신치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릴 기준을 절대적으로 따르시는 것보다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운드 나이타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연하고 낭창낭창해서 철사가 빠지기 쉽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신치를 꼭 해주어야 됩니다. 특히 발치 케이스에서는 철사만 지나가는 부위가 넓기 때문에 신치를 하더라도 철사가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확실히 신치를 해주어야 됩니다. 라운드 SS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치아가 가지런하게 배열된 상태에서 넣기 때문에 신치를 하지 않으면 철사가 한쪽으로 돌아가서 한쪽은 찔리고 한쪽은 철사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신치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타이 162 같은 경우는 신치를 해주어도 되고요. 스탑을 찝어주어도 되는데요. 스탑이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양쪽 브라켓 옆에 딱 맞게 찝어주어서 철사가 움직이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저는 주로 신치가 하기 쉬운 상태에서는 신치를 해주고 신치하기 어려울 것 같은 경우는 스탑을 찝고 있습니다. 나이타이 1725 이상은 신치보다는 스탑 사용을 권장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철사가 점점 두꺼워질수록 신치할 때 가해지는 힘도 세지기 때문에 장치가 탈락할 수가 있습니다. 신치하다가 장치가 탈락하는 경우 종종 있는데 정말 섬뜩하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안전하게 스탑 사용을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SS 렉트는 신치를 하지 않습니다. 잘 구부러지지 않기도 하고요. 훅을 주로 찢기 때문에 훅이 철사가 움직이지 않게 하는 스탑의 역할도 같이 해줍니다. 마지막 퀘스천입니다. 렉트 와이어를 넣을 때 와이어가 튜브 슬롯에 잘 들어가지 않는 경험을 하신 선생님들 많으실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렉트 와이어와 슬롯 간의 패스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튜브의 슬롯은 이렇게 토크를 줄 수 있게 각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렉트 와이어 역시 각형 와이어죠. 이렇게 튜브 슬롯과 렉트 와이어의 각도가 맞아야만 슬롯 안에 와이어가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슬롯과 와이어의 각도가 맞지 않게 되면 슬롯 주변에 걸리게 돼서 와이어가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각도로 와이어를 잡고 슬롯에 넣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론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질 핸즈온 강의에서는 와이어에 관해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실제로 와이어를 넣는 법도 다뤄볼 예정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만큼 유익한 강의가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